great, but greater than it has ever been before. 정보의 바다를 깊이 들어간다. 인포메이션 기버 문근식입니다. 오늘은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새롭게 구성된 미국의 안보 라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강경한 안보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중동, 유럽, 아시아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특히 한국 안보와 유계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사람은 마이크 왈츠인데, 이분은 버지니아 군사학교 출신. 미국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관학교도, 육해공군 사관학교도 있고, 뭐 군사학교 비슷한 여러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육군 소위로 인간해가지고 육군 특수전 부대, 그린베레라고 하면 유명한 특수전 부대입니다. 육군 특수전 부대인데, 주 방위군은 한 27년 동안 군 복무를 했다고 그래요. 아프가니스탄, 중동, 아프리카 전투에서 공을 세워서, 무슨 공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은 4개의 훈장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2019년 그린베레 출신으로 처음으로 플로리다에 입성해서 연방 하원에 당선돼 가지고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책도 펴냈어요. 이걸 요즘 불티나게 팔린다는데, 미디어에서 안보 전문가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분이 백악관과 국방부에서 정책 보좌관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일 거예요.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라는 인물은 요즘 전 세계의 인물이 됐습니다. 오히려 트럼프보다 우리 한국엔 더 조명이 많이 돼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과연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단 간단히 이력을 보면은 주방위군, 육군 주방위군 출신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어요. 미국에서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을 일단 높이 평가해요. 그 다음에 친 트럼프 성향인 폭스뉴스에서 폭스 앤 프렌즈 위크엔드 등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 일기 당시에도 굉장히 고문 역할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폭스뉴스에서 진행하던 진행자인데, 이 사람이 왜 국방장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국방장관 하면 통상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지금 왜 이 사람을 택했냐 해가지고 엄청나게 인터넷 제일 떠드는 사람이에요. 피트 헤그세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특히 이제 기독교 문신을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여성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국방장관은, 국가안보보좌관은 인준을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대통령이 지명하고 계속 데리고 다니면 돼요. 근데 이 국방장관은 인준을 받아야 되니까 상황 안에서 말이 좀 있을 거예요.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같이 거의 새 기둥이 있다면은 국무장관이잖아요. 이건 거의 외교장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마르코 누비오? 이 사람은 1971년 플로리다 마이애미주에서 쿠바 이민자 아들로 태어났고, 2000년도에는 공화당 소속으로 플로리다 주의회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고 10년간 역임했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대통령 지명 당시에 경쟁자였대요. 이런 전력을 보면 비교적 짱짱한 거죠. 남들이 시비 걸 정도는 아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외교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보면은 중국하고 북한을 되게 싫어해요. 연기금 중국 투자 금지법 이런 거 앞장서 가지고 중국을 엄청 비난하고, 틱톡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걸 하면 안 된다 해가 틱톡 금지법을 입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인상이 안 좋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쉽게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는데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특히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국무장관은 렉스 틸러슨, 그다음 국방장관 짐 매티스, 국가안보장관 허버트 맥메스터, 이런 사람들은 짱짱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얘기도 잘 안 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탑다운, 내가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한 국가가 많았는데, 거기에 안전장치가 제동 거는 사람들이 아까 연륜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틸러슨 국무장관 이런 사람, 존 볼턴이라든지.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라 한번 결정하면 팍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위험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여러 말을 했잖아요. 뭐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전을 끝내겠다. 그러면은 가장 눈에 띌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관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다 무기를 받아서 하잖아요. 지원을 받아서. 그거를 끊으면 그게 제일 빠른 거죠. 그럼 우크라이나는 항복을 하는 얘기지. 거의. 땅을 다 내주고.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펄쩍 뛰겠지. 그렇기 때문에 협상은 잘 안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러시아도 자기들이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이렇게 장악할 때 같이 순식간에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나토하고 미국 개입하니까 지금 2년 반이 됐잖아요. 피곤하다고 출구 전략을 못 찾고 있는데,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나 좀 말려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전황으로 볼 때는 너무 많은 땅을 지금 러시아가 들어가 있어요. 동부 쪽엔 거의 다 밑에까지 장악하고 있잖아. 돈바스 지역.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휴전에 대비해서 이제 젤렌스키는 크루스크를 침략했고, 러시아 푸틴은 70만이 죽고 사상자가 생겼는데 그거를 아무 성과 없이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을 지금 자기들이 점령한 데를 달라 이렇게 나올 것이고, 젤렌스키는 무슨 소리야? 우리도 최소한 크루스크 가진 거는 이건 하자, 아니면 바꾸자,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치열한 눈치전에 들어갔어요.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를 전담할 특사로 군 장성 출신의 키스 켈로그 전 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에 모든 아랍 국가가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을 옮겨버렸다고. 자기 그 사위 쿠슈너의 권고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온 나라에서 이건 이 옮기면은 아랍권이 계속 로켓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만 강하게 집행했다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왔네?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좋아할 것이다. 이란은 싫어하고. 트럼프는 보여주기식 쇼를 많이 해요. 갑자기 막 아이디어 돼가지고 시선을 끌고, 이거는 정말 피곤하게 하거든. 자기 국민만 피곤하면 괜찮은데 인접국도 피곤하다고. 예측 불가능한 이 정책을 계속 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 그래서 일기 때 같이 또 갑자기 김정은 만나자 연애 편지 쓰듯이 써가지고 이메일로 보내고, 이런 것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지난 정부 때는 남북 관계는 그래도 대화는 했었잖아요. 지금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한국은 제껴, 나만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면 심각하죠. 코리아 패싱면에 또 나올 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지하 시설이 많아. 비핵화 하는데 없애는데 다 포기하겠어요? 입장을 바꾸는 생각하면 죽자 살자 굶어가면서 개발했는데 누가 그걸 포기하겠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 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보여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야, 북한 이번에는 니네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고 니네 이제 그만 만들어. 그게 동결이거든. 그만 만들어. 우리 공격할 수 있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그런 거 없애. 응? 그러면 나도 경제 지원해 줄게.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우리가 이제 황당한 거죠. 황당. 우리는 대안이 없는 거지. 오늘은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새로운 안보 라인이 앞으로 국제 정세와 한국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강경 보수들로 구성된 안보 라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우리는 협상이라는 건 원래 주고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지 받지 않는 그런 바보 같은 전략은 이제 채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